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던 곳이죠. 진주의료원. 네, 서부 경남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곳이었는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13년에 폐업 조치했습니다. 바로 어제가 폐업 4년이 되던 날이었다고 그래요. 어제 그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진주의료원 재개원해야 한다. 이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경남도청 측에 이 재개원 관련 자료랑 또 공개 질의서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자, 자세한 이야기 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줄곧 지켜본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영명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주의료원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죠? 네, 1910년도에 만들어졌고 103년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오래된 곳이었습니까? 네. 예. 4년 전에 이걸 이제 문 닫게 하는 과정에서 종합감사했더니 부실 경영이 있었다. 또 강성노조가 맨날 파업을 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홍준표 지사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 네.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강성 규정 노조라 그랬는데 사실 그때 당시 우리 노조 측은 20년 역사에 딱 한 번 파업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강성 노조라고 하기보다는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은 강성 규정 노조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맨날 파업한다고 했는데 노조 만들고 20년 동안 딱 한 번 파업했습니다. 예, 파업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경영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예, 또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적자도 있고. 그런데 5년간 임금 동결됐을 때도 사실 이제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기보다는 또 참았고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5년 임금 동결을 노조가 받아들였다. 그렇죠. 예. 근데 경영이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경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신축 이전을 이제 2008년도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당성 조사도 하고 또 시기 조절도 좀 하고 이랬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네. 그 2008년도 초창기 이전을 했을 때는 완전히 그게 허벌판이었거든요. 아하. 원래 이제 저소득층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이 공공기관도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렇죠. 대중교통도 잘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데다가 이제 짓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초창기 경영상이 어려웠던 거죠. 네. 신축하면서 건물이나 병원 규모는 상당히 키웠을 것이고. 그렇죠. 그때 이제 325병상으로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 허브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도비해서 54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경영상 어렵다, 적자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신축 이전한 지 5년 만에 그 홍준표 도의사가 바로 그냥 폐업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근데 그 신축 이전할 때 허허별판에 대중교통도 잘 안 다녔다 그러는데 지금도 그래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이제 진주의료원 그 주변 지역이 완전히 이제 대규모 주택단지가 됐고. 아, 그래요? 예, 또 3만 세대 이상의 그 혁신도시가 바로 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신축 이전하지 않고 한 4, 5년 정도 뒤에 신축 이전했다 그러면은 적자 볼 일도 없고 폐업할 일도 없었겠죠. 사실 도가 어떤 이 경영계획, 투자계획 자체가 이제 잘못됐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혁신도시랑 대규모 주택단지는 아마 장기 계획으로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성되기 전에 병원부터 그냥 갖다 놨다. 네네. 거기서 잘못된 거로군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경영 부실의 이제 책임. 그러니까 도가 이 경영 계획을 잘 못 세웠던 그 책임을 이제 강성 노조다, 기종 노조다 이래가지고 노조한테 책임을 씌우면서 이제 폐업으로 몰아가 버린 거죠. 네. 원래 그러면 그런 적자가 나고 하는 부분은 도가 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의 어떤 작전 실패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너무 일찍 병원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전시킨. 그 책임은 도가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이었고, 그 연간 한 20만 명, 또 저소득층 환자, 또 의료 보호 환자 한 3만 명, 을 돌보는 가장 중심적인 그런 병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도의 어떤 실패, 투자 실패 이런 것들을 개선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이제 적자다, 또 부채가 많다 이런 이유로 그냥
그냥 강제 폐업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폐업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도 뭐 무리가 많았었다면서요? 많았죠. 그 진조련 폐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제 여론조사를 한 7차례 했거든요. 네. 진조련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 60% 70%로 많았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상황에서 또 도의회에서 거의 뭐 이 날치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강제로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죠. 네. 진조련을 이제 없는 걸로 한다라고 하는 그 조례를 이제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도의원들도 지역 주민의 여론에 눈치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60, 70%가 폐업에 반대한다 그러면 도의원들이 반대했을 텐데요. 근데 이제 워낙 그 경남 도정 자체가 홍준표 도지사의 어떤 이 독단적인 그런 어떤 그 운영 체제로 가고, 그러니까 도의원들도 어떻게 보면은 도민들을 그 대변하기보다는 예. 홍준표 지시에 그냥 이렇게 따랐던 그런 측면이 좀 크죠. 도의원조차도 도지사의 말을 무시 못하는 그런 정도의 이 좀 행정 독자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네네. 예, 아주 그게 좀 심했습니다. 특히 그 강성노조의 뭐 맨날 파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보건의료노조 차원에서 홍 지사한테 뭐 사과도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무슨 뭐 답변 온 게 있습니까? 근데 뭐 답변은 뭐 전혀 없었고요. 예. 오히려 이제 지난번 대선 당시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진조련 폐업한 것을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치적처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그다음 이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강성 기종 노조를 1년 만에 다 이제 정리하겠다. 예. 심지어는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거다 좀 그런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홍준표 전 지사는 왜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겁니까? 사실 지금 논리적으로 쭉 설명해 주신 것만 봐도 네. 도가 너무 일찍 걸로 이전시키는 바람에 경영상에 문제가 생겼고, 네. 또 뭐 강성노조라고 하지만 사실 뭐 실제로 파업이나 이런 그 기록을 보면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렇지도 않고 5년간 임금 동결도 다 받아들이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자료로 있는데, 그렇죠. 근데도 굳이 이걸 폐업시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요. 예. 하나는 이 홍준표 도지사가 당선될 때 당시에 이제 공약이 지금 이제 경남도청 청사가 창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부 경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 도청 서부 청사를 진주에 이제 설치하겠다. 이 공약을 내걸었거든요. 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 그 진주의료는 어떻게 보면 좀 희생양으로 만들었던 이 측면이 하나 있고. 진주의료원 그 건물이 지금은 서부 청사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부 청사를 새로 지을 생각을 안 하고. 원래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서부 청사를 짓는 것은 좋다. 또 도민 여론들도 그랬고. 그러면 왜 진주의료원에 굳이 그 서부 청사를 활용하려고 하느냐? 예. 그 진주의료원 진주의원대로 그 운영을 개선시키고, 예. 그다음 서부청사는 서부청사대로 새로 짓고, 예. 이렇게 하면 서로 상생 발전하는 방식이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제기를 했는데, 예. 어쨌든 이제 그렇게 좀 밀어붙인 거죠. 예.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볼 때는 이제 경남도지사를 하면서 좀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중앙 정치에 있다가 이 지방 쪽으로 이제 내려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지사, 경남도지사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중앙 무대에서 자신이 이 보수의 이제 대표 주자가 되겠다. 이런 이제 좀 구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려면은 두 가지로 해서 하나는 이제 이 보수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 또 하나는 경제 살리기의 대표 주자가 되겠다. 네. 그래서 광성 귀족 노조와 싸워서 이긴 뭐 도지사. 그다음 뭐 적자와 뭐 부채 이런 것을 해결한 도지사. 네.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네. 진주의료원을 하나의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장 진주의료원 폐업시키면 적자니까 도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그 돈 안 나가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서부청사 지으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데 예. 그 돈 안 쓰고 진주의료원 건물에 네. 집어넣고 네. 대신에 희생되는 건 도민들이고. 그렇죠. 이 폐업 이후에 실제로 그 일대에 무슨 의료 체계에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주로 이제 저소득층 이 장기 입원 환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폐업하면서 환자를 강제로 내쫓았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예.
거의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폐업한 지 1년 만에 40명이 사망했거든요. 그게 상당히 그때 이제 심각한 문제였던 거고. 예. 또 이제 진주는 공공병원이니까 돈이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훌륭한 이 이 장비 시설들이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장애인 치과, 장애인 산부인과 뭐 이런 데는 이제 비용은 많이 드는데 수익은 별로 안 나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이 있었고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예. 또 보호자 없는 병동, 뭐 응급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게 이제 다 폐쇄가 돼버리니까 지역 주민들의 이 의료 불편이 상당히 심각했죠 그때. 네, 네. 진주의료원을 폐쇄하는 대신에 무슨 다른 공공병원을 대형화시키겠다 막 그랬었잖아요. 병원을 짓겠다는 건 아니었고 그 주변 지역 그러니까 서부 경남 지역에 그 보건소에다가 뭐 의료 장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겠다. 네, 또 저소득층 등에 대해서는 뭐 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무마하기 위한 뭐 예. 그런 어떤 선심성 공약식으로 그렇게 예. 던졌는데 예. 사실 이제 보건소하고 병원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예, 다르죠. 뭐 응급실도 없고 입원실도 없는데 예, 보건소로는 대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사실 뭐 그만큼의 이 공공의료의 공백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40명이 사망했다. 거기서 다 네. 드러나는군요. 그렇죠. 예. 폐업 이후에 국회도 뭐 특위를 구성해서 폐업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뭐 뭔가 권고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또 권고했었죠. 네네. 국회랑 국가인권회가 전부 다 그러니까 다시 열어야 된다 이런 권고였나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진주의료원 폐업은 사실 상당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죠. 예.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이 국정조사 특위를 열자. 네. 이렇게 해서 한 달간 이제 특위를 열었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진주의료원은 정상화돼야 된다. 또 1년 안에 1개월 안에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라. 네. 이렇게 정상화를 주문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 전혀 안 지금 된 거고.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거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때 당시 이제 국가인권위원 조사관이 직접 진주의료원에 파견을 나왔습니다. 그 실사를 다 조사를 했고 정말 이제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진료 공백을 유도했다. 그리고 환자의 어떤 인권이나 건강권을 침해했다. 네. 그리고 또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살 수 있는 그 기대 여명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 여명보다 더 일찍 사망할 수 있게 했다는 어떤 개연성 이것을 배제할 수 없다. 네, 네. 그 직접 죽음으로 내몰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렇죠. 예, 충분히 더 살 수 있는데도 치료받지 못해가지고 더 일찍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제도 개선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 국회나 인권위의 권고를 경남도는 계속 무시해 온 거군요. 예, 홍준표 도지사가 이 경남도는 내가 책임자고 또 진주의료는 우리 경남도의 관할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네. 그래서 국회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도 무시하고 그때 당시는 새누리당도 이거는 문제 있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 그런 것들도 무시한 상태에서 그냥 일방 통행한 겁니다. 네. 자, 어제 이제 그 지역 시민단체 등등이 재개원해야 한다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경남도에 지금 그러니까 도지사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부지사하고 조만간 만나기로 했다면서요? 네네. 언제 만날 예정입니까? 내일 모레죠. 6월 1일 날 오전 11시에 만나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됐습니다. 조금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남도가. 아직까지는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 만나봐야 될 것 같고 예. 저희들이 이제 질의서를 보냈는데 네. 그 질의서에 어떤 답변을 할 건지 그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마 좀 달라졌는지 아닌지가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서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질의서는 주로 이제 진주의료원 이 강제 폐업이 잘한 거냐 어떻게 보고 있느냐. 예. 그다음 환자 아까 사망도 있고 인권 침해도 일어났고 이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도민에게 사과하거나 좀 재발 방지 대책 이런 예. 걸 좀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내용도 좀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국정조사 네. 또 국가인권회 이런 권고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 생각은 없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진주의료원 다시 재개원하고 서부 경남 지역의 이 공공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을 설립할 그런 계획은 없느냐. 네. 이런 질의 내용입니다. 네. 어떤 답변이 올지 지켜봐야죠. 네네. 만약에 부정적 답변이 오면 어떤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이 그 홍준표 도정하고 또 박근혜 정권의 이 의료 정책의 합작품이었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경남도가 만약에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경남도민과 진주시민의 힘으로 이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는 반드시 살려내겠다. 네. 그리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더 이제 좀 중요한 것은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공약을 내걸었고, 또 예. 전국의 25개 의료 취약지에 공공병원을 이게 설립하겠다. 네. 이런 이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좀 희망을 갖고 있고, 또 진주 지역 그 주변에 이 서부 경남 지역이 전국적으로도 의료 사각지대거든요. 그렇죠. 예, 표준화 사망률 이런 것도 굉장히 높고, 예.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이제 공공병원 필요하다. 그래서 공약도 있고 정부 정책도 좀 이제 변하고 있고, 또 경남 도정도 조금 이제 바뀐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홍준표 지사가 지금 이제 없으니까 네네. 경상남도가 제발 좀 합리적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해 봐야 네네. 되겠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이었습니다. 노조가 뭐 옛날 파업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홍준표 지사가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면서요? 네네.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뭐 강성 귀족 노조라 그랬는데 사실 그때 당시 우리 노조 측은 뭐 20년 역사에 딱 한 번 파업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뭐 강성 노조라고 하기보다는 뭐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은 강성 귀족 노조는 아니었다는 거고요. 맨날 파업한다고 했는데 노조 만들고 20년 동안 딱 한 번 파업했습니다. 예, 파업은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경영이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예, 또 공공병원이다 보니까 적자도 있고. 그런데 5년간 임금 동결됐을 때도 사실 이제 조합원들이 파업을 하기보다는 또 참았고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이랬었거든요. 예. 5년 임금 동결을 노조가 받아들였다? 그렇죠. 예. 근데 경영이 어려웠던 이유는 뭡니까? 경영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은 이제 처음에 진주의료원 그 주변 지역이 완전히 이제 대규모 주택단지가 됐고. 아, 그래요? 예, 또 3만 세대 이상의 그 혁신도시가 바로 들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당시에 신축 이전하지 않고 한 4, 5년 정도 뒤에 신축 이전했다 그러면은 그 뭐 적자 볼 일도 없고 폐업할 일도 없었겠죠. 사실 도가 어떤 이 경영 계획, 투자 계획 자체가 이제 잘못됐던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혁신도시랑 대규모 주택단지는 아마 장기 계획으로 이미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이 조성되기 전에 병원부터 그냥 갖다 놨다. 네네. 아, 거기서 잘못된 거로군요. 그렇죠. 네. 그 이제 경영 부실의 이제 책임. 그러니까 도가 이 경영 계획을 잘 못 세웠던 그 책임을 이제 강성 노조다, 뭐 귀족 노조다 이래가지고 노조한테 책임을 씌우면서 이제 폐업으로 몰아가 버린 거죠. 네. 원래 그러면 그런 적자가 나고 하는 부분은 도가 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의 어떤 작전 실패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너무 일찍 병원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전시킨. 그 책임은 도가 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서부 경남 지역에서는 이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이었고, 그 연간 한 뭐 20만 명, 또 저소득층 환자, 또 의료 보호 환자 한 3만 명, 을 돌보는 뭐 가장 중심적인 그런 병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도의 어떤 실패, 투자 실패 이런 것들을 개선할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이제 뭐 적자다, 또 부채가 많다 이런 이유로 그냥 강제 폐업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폐업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도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도 뭐 무리가 많았었다면서요? 많았죠. 그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 이제 여론조사를 한 7차례 했거든요. 네.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는 여론이 한 60%, 70%로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이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한 상황에서 또 도의회에서 거의 뭐 이 날치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조례를 강제로 그냥 통과시켜버린 거죠. 네. 진주의료원을 이제 지난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도 언급되었던 곳이죠. 진주의료원. 네, 서부 경남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던 곳이었는데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13년에 폐업 조치했습니다. 바로 어제가 폐업 4년이 되던 날이었다고 그래요. 어제 그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진주의료원 재개원해야 한다.
이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경남도청 측에 이 재개원 관련 자료랑 또 공개 질의서도 전달했다고 하는데, 자, 자세한 이야기 이 진주의료원 사태를 줄곧 지켜본 전국보건의료노조의 나영명 정책기획실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영명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주의료원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죠? 네, 1910년도에 만들어졌고 1910년? 103년 역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 오래된 곳이었습니까? 네. 예. 4년 전에 이걸 이제 문 닫게 하는 과정에서 종합감사 했더니 부실 경영이 있었다. 또 강성로. 네, 신축 이전을 이제 2008년도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타당성 조사도 하고 또 시기 조절도 좀 하고 이랬으면은 문제가 없었는데. 네. 2008년도 초창기 이전을 했을 때는 완전히 그게 허벌판이었거든요. 아하. 원래 이제 저소득층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이 공공기관도 이제 활성화되는데. 그렇죠. 대중교통도 잘 들어가지도 않는 이런 데다가 이제 짓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초창기 경영상이 어려웠던 거죠. 네. 신축하면서 건물이나 병원 규모는 상당히 키웠을 것이고. 그렇죠. 그때 이제 325병상으로 예. 서부 경남 지역의 공공 허브 역할을 하겠다. 예, 이렇게 해서 국도비 해서 540억을 투자해가지고 지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경영상 어렵다, 적자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신축 이전한 지 5년 만에 그 홍준표 도의사가 바로 그냥 폐업 결정을 내려버렸거든요. 근데 그 신축 이전할 때 허허별판에 대중교통도 잘 안 다녔다 그러는데 예. 지금도 그래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데요? 지금은 이제